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호입니다. 제가 최근 몸신의 탄생, 몸신 시즌 2, 3 정도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대장암을 겪은 한의사, 이겨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암을 경험한 한의사로 출연을 했었죠. 거기에서 제 경험담, 그리고 지금 대장 건강으로 고민하는 고민 상담, 해결책, 시래기, 를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라고 이렇게 레시피를 전해드렸죠. 타락시락 된장국이었습니다. 우유와 시래기를 쌀이랑 같이 해서 타락죽이라고 하죠. 우유로 끓인 죽에다가 시래기를 넣고, 이 시래기가 약간 풀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뿐만 아니라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된장까지 넣어서 시락타락 된장죽 레시피로 권해드려서 그분 대장 건강이 굉장히 좋아진 걸 전후를 대변의 어떤 형태라든지 배변 습관 이런 것들을 개선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몸신의 탄생에 제가 주치의로 출연해서 제 경험과 함께 솔루션을 제안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채널, 제가 처음 이 채널을 시작할 때도 제가 겪은 어떤 암에 대한 경험을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겪은 대장암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그 경험을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 그 첫 번째 주제로는요, 대장암 진단 전에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대장암을 증상을 가지고 대장암 진단을 하거나 대장암의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나 방송 매체, 그다음에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흔히 얘기하죠. 대장암 전조 증상, 제목에다가 이 증상이 있으면 대장암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띄워놓고, 대변이 안 나온다, 혈변이 지속된다, 체중이 빠진다, 입맛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전조 증상도 아니죠. 4기 이상 말기에 해당될 때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장암으로 인해서 대변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대장의 종양이 꽉 차서 대변이 나오는 길을 막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정도 되면 벌써 거의 말기죠. 그러면 대장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장기라든지 원격 장기 또는 각종 림프절에도 전이가 분명히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증상을 가지고 대장암을 예측하거나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단을 받고 보니 무엇이 과연 예전과 달랐던 것인가 되돌아보면요, 굉장히 비특이적이죠. 피곤하다든지, 자도 피곤하다든지, 배변 습관의 변화, 배변이 더 훨씬 잦아진다든지, 아니면 그 패턴이 바뀌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쾌변을 하고, 그 전날 많이 먹었으면 한두 번 더 볼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수시로 변의, 마렵다고 하죠. 화장실 가면 실제로 나오지도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계속 변의만 계속 생기고 가스가 그렇게 많이 차고, 그 대표 특징, 제가 이게 전조 증상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은 바로 아주 지독한 방귀 냄새입니다. 방귀 냄새가 그렇게 좋은 냄새는 아니죠. 유쾌한 냄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자연의 냄새, 시골의 냄새, 외양간 냄새, 요 정도일 수가 있는데, 제가 느꼈던 그 악취라고 하는 것은 생선 썩은 냄새,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참기 어려운 냄새, 이런 것들이 나는데, 방구 쪽 가스에서도 이런 냄새가 나지만 대변에서도 이런 냄새가 나고, 변도 굉장히 좀 상태도 좋지 않으면서 혈변을 동반할 수가 있죠. 대변 볼 때마다 혈변이 나온다? 그럼 거의 말기예요. 어쩌다 한번 혈변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또 음식물에 따라서도 치질이 있어도 할 수가 있지만, 하여튼 혈변이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대장 내시경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대장암 전조 증상은 없는 걸로, 내시경을 통해서만 진단 가능한 걸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증상, 뭐 특별한 증상도 없었는데 왜 암 검진을 받았느냐, 그냥 50세가 된 기념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네 부부랑 운동을 같이 하고 연말에 넷이 같이 이제 검진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 집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 생일을 맞아서 저만 먼저 검진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만 하게 됐는데, 검진하는 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원래 대장하고 위 내시경을 수면으로 이제 같이 하게 되잖아요. 이왕 하는 거 위 대장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는데, 대장을 먼저 하고 이제 위를 하는 그런 순서로 하셨던가 봐요. 근데 제가 중간에 마취가 깼어요. 왜 깼냐면, 이 선생님이 그 샘플 채취를 하셔가지고 대장에서 바로 시험 의뢰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느라고 그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수면이 깼는데, 그래서 이제 위 할 때 다시 수면제를 또 추가해서 또 위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검사 시간에 급박하게, 저도 그 영상을 선생님이 보여주셔가지고 봤는데, 뭐 비전문가가 봐도 이거는 암이다 싶을 정도로 병변이라고 하죠. 그 대장 안에 형태가 굉장히 좋지 못했죠. 막 우그러진 뭐가 솟아오르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평면인데 궤양처럼 되어 있는 그런 형상, 그리고 그 경계가 이렇게 좀 붉게 염증이 있고 혈액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형상을 보일 수 있었죠. 선생님도 그날 이거 샘플은 보냈지만 확진을 위해서 보냈지, 내 경험으로는 이것은 눈으로만 봐도 암이다. 그래서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 이제 대장암을 진단 받은 후에 심정과 이제 주변 분들의 어떤 반응,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제 건강에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등산도 다니고 뭐 골프, 자전거, 많은 취미들도 다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음주, 뭐 등산, 골프, 뭐 자전거 이런 것들 막 병행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날 진단 이후에 이제 제가 집에 와서 잠깐 잤습니다. 왜냐면 그 전날 금식하고 아침에 그 변을 빼는 이제 새벽부터 했으니까 뭐 잠도 부족하고 어차피 한의원 가기는 싫고 해서 이제 잠깐 자고, 이제 점심 먹으러 이제 가는 거죠. 굶었으니까 점심 먹으러 가는데, 운전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이거 죽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암이라고 하면 덜컥 무섭죠.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부정, 처음에 아닐 거야, 내가 무슨 암이야. 그 다음에 분노, 화가 난다고 하죠.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올까? 그 다음에 이제 슬픔이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치료에 임하는 이런 심리적인 어떤 단계가 있다고 해요. 근데 막 화가 나고 뭐 이런다기보다도, 우리 애들 어떡하지? 우리 가족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지금 죽으면 좀 잃는데, 그때 딱 만 50세가 될 시기였으니까, 그래도 못해도 60, 좀 길면 70, 평균이 80이니까 너무 30년 전에 죽으면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죠. 점심 식사하고 또 저녁 식사까지 또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검색을 계속 하는 거죠. 국립암 정보 통계 자료들 보고 나니까 월요일 오후 정도 되니까 할만하겠다. 심리적으로 내가 4기만 아니면 75%가 살 수 있다고, 50% 이상 살고 항암하고 잘 치료받으면 75%가 살 수 있다. 4기만 아니라면. 근데 다행히 이제 3기 B가 림프절 전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3기로 받았고, 인접장기나 원격장기에 어떤 전이는 없었다는 거죠. 75%는 사는 병이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기 시작하니까 심리적으로 안심되고, 앞으로 이제 계획도 어떻게 하고, 사실은 뭐 한 6개월 1년을 한의원을 뭐 위탁 경영을 맡기던 뭐 이럴 생각도 있었는데, 그냥 내가 버티자 해가지고 그 과정을 한의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치료를 받게 됐고요. 주변 분들에게는 거의 알리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알리지 않았어요. 작은 애가 고3이었고 큰 애가 군내에 있었어요. 군대 이제 입대에 있었으니까 얘들 뭐 알아봐야 뭐 좋을 일도 없고, 그래서 엄마 아빠 어디 여행 간다 그래가지고 5일 동안 입원 수술하고, 특히 저희 부모님, 양가 부모님들한테도 장에 뭐가 있어가지고
간단한 수술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항암 막 하고 이럴 때 이제 좀 주변에 알리고 했었죠. 그래서 주변 분들은 거의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대장암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치료 방법이 있죠. 수술과 항암인데요. 뭐 이 두 가지를 저는 다 했습니다. 다행히 저 검사해 주신 병원이 서울대학교 병원이랑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진료 의뢰를 받고 일주일 이내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받고 한 열흘 있다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받고 복강경 수술을 했죠. 뭐 세 군데 이렇게 뚫고 요 꺼내는 이제 한 5cm 정도 벌게 해가지고 잘라낸 대장을 꺼내는 이제 그런 수술을 했고요. 2일차부터 이제 다음날 걷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5일차에 퇴원을 했는데 그 과정도 좀 힘들긴 했지만 항암보다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덜 힘든 거더라고요. 항암이 훨씬 더 힘들었고, 항암은 주사 약물 병행해가지고 8차를 받았는데요. 약 3주 간격으로 받아가지고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수술하고 한 달 후에 이제 항암 시작해서 그러니까 모든 치료가 약 7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 이후에 진짜 제가 보니까 만 3년에서 4년이 회복기예요. 원래 저의 어떤 몸 상태로 돌아오기까지가 거의 5년 걸리는 것 같아요. 4년 플러스. 항암을 할까 말까 하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외과 수술로 암은 다 제거해냈는데 확률 통계상 수술을 마치고 항암을 했을 때 생존이 더 높아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항암을 저는 안 하겠습니다 거절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제가 젊은 나이였고 그러니까 재발의 위험을 어떻게든 낮춰야겠다 하고 항암을 했는데 항암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항암하는 거 보면 저분들은 어떻게 견딜까 싶기도 한데, 또 하여튼 제가 젊어서 더 힘들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하여튼 수술과 항암이라는 치료 과정을 겪었습니다. 수술 시작하고 만 5년이 되던 때에 이제 또 내시경, 대장과 위 내시경을 검사를 하고 CT를 흉부와 복부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주변에 간의 전이가 있는지 폐에 전이가 있는지 뭐 보기 위해서 CT, 내시경, 혈액 검사 등을 해서 만 5년 경과에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죠. 우리 주치의 선생님은 이제 졸업하셨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완치 졸업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첫 1년 동안은 뭐 한 3개월마다 계속 가게 되고 혈액 검사 계속 해야 되니까 그 대장암 지표 수치가 있거든요. 그거 혈액 검사 계속하고 매 1년마다 내시경하고 CT도 막 6개월마다 찍고 막 그러다가 이제 2년 3년 지나면서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향후 한 2년 주기. 근데 2년 후에 했다가 별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또 3년 후에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만 5년이 지난 지가 또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 6년 차니까 7년 차 되는 시기에 또 내시경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이미 받은 분들에게 이제 또 앞으로 또 겪을 분들도 계시죠. 한마디로 이제 이 암이라는 게 안 걸리면 좋겠지만 걸렸다면 걱정보다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결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그래 암 너 나랑 한번 잘 겨뤄보자.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마인드.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치료도 치료지만 식이요법,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 그 다음에 운동이 병행돼야 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항암을 겪으면서 이제 많이 불편했던 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식이와 운동을 통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 식이, 식사, 그 다음에 운동 이런 것들이 이 암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암을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거기에만 너무 집중을 하시지 식이 운동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식이는 어떻게 든 맛있는 거 드세요. 이런 정도의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 바쁘죠, 물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채널을 통해서 식이나 운동법은 체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아무 어떻게 진단받고 전조 증상이 있었냐 없었냐 어떤 치료를 받았냐 이렇게 이제 대장암에 국한된 얘기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렸고요.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공감 가시거나 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처음 운영할 때도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채널을 개설을 한 거니까요. 이 대장암이라든지 다른 암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